15.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가 잦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 수중 방파제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부터 환경 문제, 방파제 효과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추진 이대로 괜찮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진짜 맞는 자신을 하거든요. 사람 생명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물이 넘어와가지고 거기 휩쓸리는 순간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조망을 안 해치면서 내 재산은 보호하면서 잘 사는 아파트라고 마린시티 쪽에 일부 특혜만 받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혜택만 돌아가기 때문에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6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중 방파제를 짓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방제 시설은 필수적인 재해 대비책일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특혜일까요? 오늘 이 문제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한정택 항공적치학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표 시민단체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예, 이렇게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법적으로 이 지역을 지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박사님, 네. 해운대 마린시티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03년도 태풍 매미, 2010년도 덴무, 2012년도 블라벤과 삼바, 그다음에 네. 2016년 차바 등 큰 태풍이 왔을 때 네.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월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12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에 마린시티 관련 피해액이 260억을 상회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린시티 월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된 게 벌써 8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제 수중 방파제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방제 시설 설치가 또 논의되었고 또 거듭해서 계속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제 시설 설치가 계속해서 지연됐던 주된 원인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게 빈번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태풍들이 발생했을 때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수영만 지역이 대규모 상가와 주택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고 관광 허브 도시를 표방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 마린시티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2019년에 행안부가 추진 방침을 통보했고 그때 당시에 추진 방침은 기립식 차수벽을 제안했었습니다. 해운대구 자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2년 4월 달에 사업 시행 방안이 결정됐고 네. 이때는 기립식 차수벽이 아니고 이안제로 결정을 됐습니다. 2023년 12월에 행안부가 최종 승인을 했고 5월 달에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3년 후인 2027년 9월에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좀 건설할 때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하고 좀 지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일단 아쉬움을 좀 안고 오늘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산 시민들은 이 해운대 마린시티의 수중 방파제 건립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닷가 인접했으니까 그 위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먹고 살고 하는데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진짜 망연자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복구하는 것도 한참 걸리고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방파제 앞에서 제가 장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앞에 완전히 폴딩도어도 다 부서지고 가게가 거의 반파가 된 적도 좀 있었어요.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생명하고 관련된 거 이게 물이 넘어와가지고 거기 휩쓸리는 순간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차들 같은 경우도 많이 그때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행을 빨리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관광분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뭐 송도 등 여러 군데 수해를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게 잘필 시간만 미루고 떼오고 하다가 잘 사는 아파트라고 마린시티 쪽에 지금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제 생각을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수중 방파제를 해놓은 설치하면 얼마나 그 보기도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뭐 전반적으로는 환경 자체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전체적인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그게 또 인간의 삶에 뭐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들은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매립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벌어졌던 또 그 결과물들이 또 있고 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했다가 안 좋으면 또 돈을 들여서 또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중 손해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먼저 더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국가가 완전히 부담한다기보다 뭐 마린시티 주민들이 같이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마린시티 상간에 있는 분들은 좀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타 지역 분들은 좀 시선이 또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수중 방파제는 지금 현재 500m 구간에 14m 정도의 높이로 이한제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96억 원 정도가 많이 듭니다. 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절반을 국비에서 해당하고 그다음에 네. 시비가 266억, 그다음에 해운대구에서 131억 등을 제출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마린시티에 수중 방파제를 건립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린시티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이제 부산시가 관광 허브 도시를 추진한다라고 했으면 그런 관광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비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수중 방파제 건립 과정에서 자연재해 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의무화된 게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데서 실시된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바다 뷰를 포기하지 못한 일부 이제 상가 주민들의 그런 입장을 반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그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해야 되냐 하는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한 뭐 상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촌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중 방파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그 해수면에서 지금 150m 띄우는 걸 이한제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그 3m 높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이렇게 800억이라는 시민혈세가 투입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린시티 태풍 재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좀 예견된 인재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운대라는 거대한 바다 코앞에 이런 건물들을 지으면서 결국은 이런 미래에 닥칠 태풍 피해보다는 건설업자의 막대한 이익 추구, 이것이 우선되었고요. 입주자들은 바다뷰로 인한 부동산 상승에만 눈이 멀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이 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 2층 상가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거였고, 실은 이제 3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는 뭐 이 차수벽이 뭐 1.2m건 5m건 뷰상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문제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매립지의 대형 건설사
상가를 설치해줬고 거기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으면 그런 개발이익을 환수했어야 되는데 그런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월파 때문에 자연재해 불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니네 동네에서 좋은 경치를 보고 있으니까 니네가 니네 돈으로 벽을 설치하든지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라라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 같고요. 부산시 전체의 관광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중 방파제를 설치한다라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특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마치 갈라치게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일부는 공감이 되고요. 일부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1, 2층의 그 상가 뷰를 위해서 지금 800억 7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특혜가 맞고요. 제가 생각할 그다음에 때 제가 왜 그걸 네네. 반대하냐면 그 뷰를 상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에 많이 관광하러 왔던 사람들도 마린시티에 가보고 그 뷰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그 상가에만 특혜를 주고 혜택을 입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1급지 해수욕장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 관광특구는 아니에요. 네. 밀락동 역시도 광안리도 네, 전 세계인들이 찾고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렇다면 네, 똑같이 네, 송도든 지금 현재 그 밀락동이든 어디든 이런 풍수해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는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지만 현재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락동 같은 경우에는 흰남노 때 그런 도로 파손이 있고 있었지만 결국 방파제 비용은 조달하지 못하고 그 3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만 땜빵 형식의 어떤 그런 조치만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의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마련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러한 지구가 선정될 때는 그동안의 자연재해 이력이 얼마만큼 있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린시티 외에도 뭐 밀락동도 이렇다는데 밀락 2지구, 그다음에 또 이제 암남 5지구 이런 데도 지금 지구로 선정이 됐어요. 지정됐으니까 네, 그 우선순위가 약간 늦었을 뿐이지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왜 거기 먼저 안 하고 마린시티부터 하냐라는 거는 법상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 그렇게 두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설명은 부산시의 몫이고 앞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가 특혜다 아니다 두 분도 이렇게 엇갈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은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야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자연재해 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물론 행안부에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해운대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안과 150m 정도 떨어진 이 해상에 500m 길이의 방파석을 14m 높이로 이렇게 쌓게 되는 건데요. 자, 마린시티에 설치되는 이 수중 방파제, 실제로 자연재해로부터 이 지역을 안전하게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은데, 자, 이지우 이사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해수면과 수중 방파제에 놓는 그 150m 사이에 네. 그 민물과 그 바닷물이 만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많은 부유물들이나 이런 생활 쓰레기들이 결국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강릉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수중 방파제를 설치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오히려 이 수중 방파제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면서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용역
그 실시 설계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다루었나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운대구청하고 전부 문의를 했어요. 수영만은 이게 이제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되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생략이 되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고요. 사실은 여기는 해수뿐만 아니라 하천 전문가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물과 이제 해수면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찬물은 내려가고 뜨거운 물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쓰레기가 쌓이는 퇴적 효과가 이게 곧 한 2, 3년 이제 이후면은 쌓인다는 경과된다는 그런 그 연구 용역도 많아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청하고 다 물어봤어요.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이런 퇴적물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제 그 악취나 이런 게 굉장할 건데 지금도 그 춘천만은 악취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답변이 서로 이제 미루는 거예요.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청에서 나중에 알아서 할 것이다. 근데 이 테트라포트는 아시다시피 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테트라포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친환경적으로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또 하나 이제 그게 원래 800m 길이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예산 등의 이유로 500m로 지금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사한 예가 송도예요. 송도에도 그 길이를 그 반으로 줄여서 이제 반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이 이제 그 수중 방파제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거기는 거기로 갈 월파의 어떤 파고량이 이 반대편 지금 하지 않은 곳으로 다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편은 오히려 더 큰 태풍에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민들은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혹시 정말 자연에 큰 훼손이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수중 방파제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다른 대안들보다 테트라포드를 통해서 수중 방파제를 건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경제성. 이거 한번 설치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제성을 가장 강조했던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너무 많은 비용, 기립식을 포함한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특혜라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가 가장 적고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나온 게 테트라포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안에 400개가 설치됐는데 이것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해안 침식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500m만 되다 보니까 마린시티는 보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주변에 광안리나 동백섬 쪽에 침식이 발생한다면 가뜩이나 뭐 부산에서 내세우는 해수욕장들이 다 침식 때문에 매년 모래를 갖다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까지 좀 더 고려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특혜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부산시가 이 사업들을 결코 투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서 이유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라면 그것들을 그동안에 해왔던 실수했던 것들을 다 매조지하면서 앞으로 사업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시민들을 통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있어야지 이런 논의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운대구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화면 같이 보시죠. 방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법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사석식 경사제 공법인데요. 가운데 사색을 채우고 외부에 테트라포드를 쌓는 공법인데 이는 해수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해수의 소통을 최대한 좀 방해하지 않는 테트라포드만으로 시용되는 전단면 소파식 공법, 블록 공법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테트라포드의 자중을 당초 20톤급에서 25톤급으로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무게로 자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였고요. 그리고 공급률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수의 흐름은 더욱더 지장이 없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10월에 착공하여서 2027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지금 현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설물 관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건립이 확정돼서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예, 이사님. 시민 공감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은 공개 공청회를 계속 요구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실행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그냥 그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은 그 서명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민 여론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린시티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해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자연재해들 우리가 또 시민으로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를 향한 지역민들의 바람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너무 고층만 고집하고 너무 외관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자연 훼손도 많이 될 거고. 우선적으로 태풍 온다 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차단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피해 복구 상황에서 조금만 더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각 건건이 고민하고 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무언가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막을 수 있으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효과가 미비하든 안 하든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 건립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짧은 한마디씩을 듣고 싶은데요. 해운대구라는 특정 지역의 어떤 내 지역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의견보다는 아름다운 휴양지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으려면 이런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마린시티 자연재해지구 정비 사업이 부산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린시티의 방제시설 설치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노력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